자, 사실은 근데 이거도 관심 많으실 겁니다, 여러분. 자,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됐다 이 의혹 계속되죠. 관련 발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. 군특수성이라는 게 있고 보고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? 사성 장군한테 그리고 육군의 수장한테 보고가 올라왔는데 그거를 어떻게 확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? 구두 보고인지 그다음에 이제 문서 보고인지 예. 이거는 뭐 저는 확인할 길이 없고 두 가지 보고 방식으로 이루어졌을 거고. 지금 육군과 대통령실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. 고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마 그 이후에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리라 생각합니다. 네, 책을 통해서 이 의혹을 재점화시킨 전 국방부 부대변인 오늘 라디오 인터뷰 그리고 뒤에 들으신 건 국방부의 오늘 브리핑 과정에서 있었던 질의응답이었고요. 처음 이 문제 제기하신 게 네, 접니다. 12월 달이었잖아요. 12월 첫 주, 그렇죠. 초입니다. 예. 여전히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? 아니 그럼요. 제가 그 부승찬 대변인이 이제 뭐 제 출처로 밝혀졌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4월 말에 첫 번째로 이야기를 들었고 5월, 6월, 7월까지도 만날 때마다 확인했어요. 만날 때마다 확인했는데 지금 부승찬 대변인이 그 아침 방송에 나가서 한 얘기는 본인이 알고 있는 얘기의 3분의 1도 얘기 안 했어요. 굉장히 내용이 풍부합니다. 나머지 3분의 2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요. 예. 교수님. 그런데 왜 그러면 저렇게 발언을 제안하느냐? 본인이 남긴 기록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지금 발언하는 거예요. 그러나 나머지는 또 전원이라 그러니까 구두로 들은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앞으로 밝혀질 진실이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. 그런데 공교롭게 일기장에 남겨둔 그 저장 날짜가 딱 특정돼 있기 때문에 조작이 안 됩니다. 작년 4월에 그 저장한 내용. 지금 그 얘기만 부승찬 전 대변인은 하고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제가 정황을 봤을 때 육군 참모총장에 한 번 더 확인하고 육군본부 비서실에 확인한 거거든요. 그러면 육군본부 비서실 전체가 이 얘기를 알고 있다 이거예요.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보고 절차나 그 군의 지휘 보고 특성을 감안했을 때 이 보고는 육군본부에서도 공관장한테 재차 확인한 내용이고 그래서 하나의 어떤 지휘 보고, 지휘 개선상에서 이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일단은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고 그걸 또 확인까지 했다 그러면은 그렇다면 이것은 사인 간에 나는 어떤 전원과는 성격이 다른 공식 행정 절차상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를 육군본부에서 알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. 그래서 이건 그냥 전원 뭐 이런 식의 뭐 첼리스트 남자친구 이런 식의 어떤 그 사인 간의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. 공식 보고 체계에 그렇죠. 현역 군인들이 보고한 내용 아니냐? 예. 그다음에 총장도 알고 있고 그 밑에 그 육군본부의 직원도 알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어떤 그 한 공관장과 참모총장뿐만이 아니라 절차를 거쳐서 보고됐다는 뜻이에요. 지휘 체계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안이다. 그렇습니다. 아니 육군 상사가 참모총장한테 이걸 허위 보고한다? 아, 저는 상상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천공이 그 관저 방문한 것보다 그게 더 충격적이에요. 그리고 지금 당사자들이 그 진술을 안 하고 있습니다. 육군 참모총장은 처음엔 부인을 하다가 지금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천공은 아예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어요. 이게 기자들이 여러 번 물은 거예요. 안 가면 안 갔다고 말씀 한마디만 하셔라. 이래도 이야기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침묵에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침묵에도 의미가 있다. 자, 천공이라는 그 인물과 현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비롯해서 몇 명이 가서 네. 현장에서 뭘 했다는 겁니까, 근데?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일단 용산으로 이전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집무실에 이어서 관저까지도 다 결정을 해야 되는 매우 긴박한 그 상황이었습니다. 그렇게 되니까 뭐 전문가 검토 누구 뭐 보고 여러 후보자 물색이 아니라 아예 딱 찍어가지고 이리로 가 말어 이것만 결정하는 것이죠. 그랬을 때 이제 총대를 맨 게 그 용산 집무실 이전 TF예요. 인수위 조직입니다. 거기 단장이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이고 부단장이 현재 김용현 경호처장이니까 일단 급박한 시간에 이 용산시대 밑그림을 바로 확정을 지어야 되는 이 순간에 일단은 가가지고 사전답사 형식의 그 검토를 했다. 사전답사는 당연한 절차죠, 사실은. 네. 근데 거기에 천공이 왜 끼는 겁니까? 그러니까 일단은 그 용산 시대를
최초로 말한 사람이 천공이고 뭐 여의주를 몰고 뭐 용이 나타나야 된다고 용산에서 그 여의주가 이제 정법이라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용산 시대라 그러지만 천공은 그걸 정법 시대를 연다고 유튜브에서 본인이 얘기했고 안 되면 국방부 앞에 천막이라도 쳐라. 근데 인수위에서는 그 유튜브가 나오니까 대통령은 천막 치겠다. 또 실제 이래 발언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가 저렇게 말이 우연히 일치되는 것이냐 이런 의혹은 우리가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. 그런데 이 방문 사실이 이게 사실로 만일에 확정이 된다면은 사실상 이 결정 자체에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거 아니냐. 그게 바로 역술인이나 또는 어떤 그 공적인 라인 밖에서 이것이 온 것이 아니냐. 일단 이런 어떤 그 심증이 이제는 약간씩 그 구체화되는 것이죠. 근데 저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사실이 아니면 좋겠는데. 네. 근데 일단은 현재 보고 체계를 통해서 공식 지휘 라인에 보고가 됐다 이런 이제 주장이신 거고. 네. 예를 들어 뭐 CCTV랄지 뭔가 물증이 될 만한 건 없습니까, 그럼? 그 부분은 제가 목격담은 지금 찾고 있는데 신뢰할 만한 소스는 하나는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지. 요즘은 뭐 언론에 와서 말만 한마디 하면 고소를 해버리고 고발을 해버리니까 좀 사실 확인을 아주 철저히 만들어 좀 단단하게 만들어서 밝힐 생각이에요. 그러나 분명히 준비된 내용이 있습니다. 예컨대 이번에 언론이 보도한 내용 중에는 부승찬 전 대변인한테 확인한 내용도 있지만은 최초 보도 언론은 제3자한테 확인한 내용이 있습니다. 언론도 크로스 체킹을 한 거거든요. 그 부분이 이제 취재원의 신상에 안 밝혀져 있다는 거. 두 번째 육군본부의 실무자가 부승찬 대변인한테 증언했다는 거. 이런 상황에다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육군만 집중했어요. 이게 육군 시설이라고 해도.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의 서울 사무는 국방부 영내에 있습니다. 여기에도 천공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이제는 국방부까지 좀 확대해서 봐야 되겠다. 아까 뭐 국방부 대변인이 좀 이상하게 발표를 하던데 뭐 육군과 뭐 경에서 부인했고 용산에서 그 고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저렇게 김영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. 뭐 국방부 대변인이 저렇게 발표를 합니까? 네. 뭐 국방부에서 다른 얘기를 들은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도 이제 곧 확인이 될 겁니다. 네. 시간이 이제 이미 다 됐는데. 그래요? 자, 고발당한 뒤에 수사는 혹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? 조사를 한 번 받았는데 문제는 참고인 조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. 그것도 한 달이 지났는데 안 하고 있고 또 고발장 내용이 엉터리입니다. 그거 제가 얘기한 거 절반밖에 없어요. 네. 아주 부실합니다. 자, 사실이라고 확신하고 계시고 제3자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해 나가고 계시고. 그렇습니다. 자, 지금 상황에서 용산에는 어떤 말씀을 좀 하고 싶으십니까? 일단은 덮어놓고 고발하는 이 악습은 이제는 거두시라. 제가 일요일 날 5시에 방송이 나간 걸 어떻게 월요일 날 아침에 고발한다고 발표를 합니까? 이거 해도 너무한 거예요. 검토나 좀 해보고 고발할 때 하더라고도 무조건 고발입니다. 무조건 고발. 이건 좀 제가 보기에 좀 거두시라. 더 이상 네. 이렇게 하지 마시고. 사실관계 확인이 좀 되시면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. 예. 네. 자, 김종대 교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어.